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정 토크의 인터뷰를 맡은 정윤아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주 기자님이랑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것들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억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기쁨조들을 뽑아서 예. 또 김정일과 그 또 김부자들에게 뭔가 기쁨을 준다 뭐 이런 의미에서 기쁨조라고 하는데 그 억과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출발이 됐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저는 다 궁금하거든요. 그거 누나가 저 옷가에 뽑혀본 경험 때문에 궁금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 인민학교 때 3학년 때 잠깐 뽑혔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키가 안 따라주니까 탈락시키더라고요. 이민학교 때 뽑혔다고? 저희 때는 그 인민학교 때도 오더라고요. 이민학교 때? 네, 아주 어릴 때 제가 넥타이 매고 예. 교복 그 세라복 입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와서 얼굴만 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 보고 하는 말이 얘를 농촌전투 이런 데 내보내지 말래요. 뭐 농촌전투 나가면 이런 뭐 강냉이 잎사귀랑 이런 거에 막 얼굴이 비일 수도 흠집이 있다. 난다고? 흠집이 난다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또 한 번 나왔어요. 흠집 갔나 뭐 검사를? 그 검사도 하고 뭐 손가락 발가락 이게 뭐 뭔지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뭐라 그러죠? 이 새끼 손가락이 유전적으로 여기 이렇게 꺾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손가락도 검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를 중학교 한 4학년 때 와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봐요. 옆면 뒷면 막 해가지고. 그게 9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후반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4학년 때 뽑아가는 건 나는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 4학년 때 와갖고 최종적인 거 봐요. 최종적으로 그때서부터는 진짜 아예 농촌전투고 일반 그런 작업동원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치 떨리게 네. 예전에는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중학교 4학년부터 쫙 학교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 점점 이게 시스템이 점점 더 고차가 되면서 네. 아예 이민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민학교 3학년이면 그게 몇 살이냐면 한 9살? 9살, 10살 때죠. 그때부터 그러면 딱 괜찮다. 될 성부를 나머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얼굴만 딱 보고 가는데 어, 그 다음부터는 한 두세 번 더 나왔는데 잘 자라는지. 잘 자라는지. 근데 키가 안 따라주니까 그때 고난행군 시기잖아요. 키가 안 따라주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유 많이 먹으라. 아니 우유가 뭐 주면서 많이 먹으라 그래야지. 그래서 중학교 4학년 때인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키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 몇 명을 골라 뽑아 올려보냈는가가 그 해당 지역의 옷가 그 담당자들이. 담당 지도원의 성과가 되니까 맞아요. 어쩌면 또 그 지역이 또 열성부렸을 수도 있겠고 예, 우리 중앙당에서 딱 내려오면 채홍사지 중앙옷가 지도 내려오면 저기 몇 명 있으면 제가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러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돈 있는 집안에서는 옷가 뽑혔다면 뺐어요. 그때 벌써 깼구나.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옷가에 걸린 거예요. 키가 170 넘어가니까 뽑더라고요. 뽑았는데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얘는 대학 보내고 싶으니까 이거 좀 빼자. 지도운동을 이거 좀 빼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우리 아빠 제대돼가고 국토감독 때 대장할 때거든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대장 동지 이거 정치적으로 걸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이 신체 조건이 70이 넘는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장모님 진상품 안 바치면 너 뭐 좋은 일이 없을 줄 알아. 네, 뭐 그렇게 이런 협박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진짜 이 옷가 시스템이라는 게 중앙당 옷가가 생겨난 것이 1976년도에 처음으로 전국구에서 이렇게 뽑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윤화가 나갔을 때는 90년대에는 한 20년 정도 시스템이 고착되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금 역사를 보면 김정일이 당연히 만들었는데 김정일이가 만들었는데 이게 김정일이가 64년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중앙당 지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70년대까지 70년 요때까지 중앙당 선전선동부 지도원부터 시작했지. 지도자 정지할 때가 그때구나. 지도자 정지할 때. 그러면 김정일이가 25살 때 그러니까 67년, 66년, 67년 요때 예술 지도부군 간다고 갔는데 한창 그 쌩쌩할 때니까. 근데 거기는 또 북한에 영화 배우들이 많잖아.
많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딱 목적은 같아. 연예인들이 하필 많은 데 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일성 종합대학 동창들도 내가 북에 있을 때 한 명 알아댔고, 네. 그리고 그 시절을 지켜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뭐 김정일이가 정말 뭐 남봉꾼 돼가지고 수많은 여자들 건드리고 다녔는데 우리가 결국 성혜림을 딱 초이스해가지고 성혜림은 또 좋아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래서 김정남이지. 성혜림이가 당대의 그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 예술 부분 지도한다면서 맨날 김정일이가 가서 저녁마다 연기를 지도한다고 불렀다고 그래. 다른 여러 연예인들 건드리다가 성혜림을 불렀구나. 성혜림도 부르고 여러 명 건드리다가 한창 20대 후반에 그럴 때니까 그러다가 왜 성혜림을 애까지 낳게 해줬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얘기해 볼 때 성혜림도 그렇고 고영이도 그렇고 북한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이 아니라는 무슨 성혜림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진짜? 양반되게 교수 교육을 받고 올라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물이 그리웠던 거지. 고영이한테서는 아마 그 일본 그 바람, 그 몸에 밴 북한 여자들이 뭐 성차지 않으니까 지 눈에는 아마 촌 여자처럼 보였겠지. 아 근데 이들은 좀 뭔가 달랐구나. 냄새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김정일이가 예술, 음악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네. 성혜림도 그렇고 고영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가서 음악을 감상하고 그리고 김정일은 듣지 못할 노래가 없고 근데 북한 여자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거든. 우물하는 개구리를 그렇으니까 자기는 지금 뭘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외국 거 봐가지고 그렇지. 수준은 이만큼 높아지고 외국 영화는 다 좋은 거 다 갖다 다 지 혼자 보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 외국 영화 보면서 그러면 고영이 같은 경우 성혜림은 우리 내가 옛날에 저 영화 봤을 때는 하면서 서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 여인들이 초이스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그 여인들이 억가의 일기생들이에요? 아니지 일기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북한 여성하고 공식 결혼을 하지. 그게 누구냐면 김영숙이라고 김영숙? 그 딸들 봤는데 역시 북한 오리지널 북한 여자 돼서 그런지 거의 내쳐놓고 설성이 엄마인데 내쳐놓고 김설성 엄마구나. 김일성이 짝지어줬다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남봉꾼 생활을 하다가 근데 위로 점점 올라가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영화 예술 부분을 지도한다고 다닐 때는 배우 연기 지도한다면서 막놀기 좋았는데 깔딱대기 좋았는데 갑자기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더니 부부장이 직접 촬영 현장 나가서 연기 지도한다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74년도쯤에는 후계자로 붙여져가지고 조직비서가 되면 조직비서가 또 여자를 더 모아라 이렇게 하면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보고가 들어가고 그렇죠. 현장에 떨어지니까 후계자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 상황은 못 견디는 거야. 옛날 그렇게 살던 폼이 있는데 나의 주색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거 놀지 못하겠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런 거는 또 믿을 만한 사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저 매제 처남 이 관계인 장성택이가 있거든. 여동생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막 성택이 뭐 술 먹을 때 같이 제일 친한 거 아니에요. 나이는 어때요? 김정일이는 공식적으로 42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41년생이고 그렇다더라고요. 41년생이고 장성택이는 아마 46년생쯤 될 거예요. 그러면 몇 살 차이? 4-5살 차이 났구나. 그냥 동생 뻘이지. 그럼 뭐 같이 놀만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성택도 뭐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장성택 보고 시키는데 그냥 뭐 장성택가 시키면 좀 명분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명분 내세우냐면 우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특각도 필요하고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김일성을 일선에서 빼내고. 그래서 김일성이 별장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그 다음에 저 특각을 세우는 거야. 세우는데 김일성 특각 하나 세우고 자기 특각도 또 만들고 만들어세요? 그러니까 특각 세운다고 건설부대 뽑아가지고는 아버지 특각 내 특각 몰래 만들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했는데 이 특각을 만드는 걸 지휘한 게 장성택이야. 저희 오빠도 특각에가 있다 왔잖아. 오빠 그래서 특각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특각을 지어놓으니까 이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비도 써야 되고 그렇지. 사람 많이 필요하지. 그렇지. 관리도 필요하고 뭐 요리사도 필요하고 인원들이 필요한데 정원사도 필요하고 그렇지. 근데
이걸 또 뽑으면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 놓으면 그렇죠. 비밀 유지가 안 그게 안 되지. 되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76년도에 네. 처음으로 중앙당 간부에 옷가라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아예 그 비밀- 기구를 만들었구나. 그렇지.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뽑는데 네. 남자는 군인 주로 경비 그 음. 호위하는 특각을 사람들. 지키는. 그리고 그 이왕이면 쭉쭉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들 뽑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자기 호위 부대도 만들고 음. 그래서 만든 게 옷가의 시초예요. 옷가의 시초인데 이 처음에 76년도에 뽑은 옷가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뽑은 게 아니고 현직에 있는 20대 초반 여성들을 뽑았어요. 아, 성인 여성들을 뽑았군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아.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장성택이랑 일단 술 마시려면 이렇게 비밀 연회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하면 또 유흥을 돋보이기 위해서 예쁜 여성들 그 음악하는 여성들도 필요하고 경비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비밀 유지를 위한 인원이 많으니까 뽑았는데 그래서 76년도에 뽑혀간 여성 중에 또 김정일 옆에서 또 사생활을 지켜본 여성 한 명 만나서 내가 쭉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런 분이 탈북하셨나요? 뭐 워낙 비공개니까 내가 어디서 만났다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딱 보면 어느 특각이라고 뭐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비밀이 나갈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로선 김정일이가 계속 몰래 고용이하고 바람 피우던 이 대박. 장소인데 와. 근데 그때는 벌써 성예림 있고 김영숙이 있을 때인데 고용이 그러니까 성예림은 또 어디다 서장동 뭐 어딘 별장마다 한 명씩 두고 고용이는 평양에 모처에 숨겨둔 거기 와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그때 아마 셀룰로이드 그 카메라가 나왔는데 서로 찍어주면서 뭐 놀고 그 침실에 가면 다 100% 일본산이고 그리고 화장실은 그 완전히 거울의 방이라서 거울로 다 희한하게 거울로 다 했고 그리고 뭐 한번 자고 가면 그 고용이랑 그 일본제 다 속옷까지 일본제인데 그거 걷어가지고 밤새 놓은 흔적을 정리하는 거지 룸메이트들 그거 다 불태워버린다. 이야. 그리고 청소할 때 보면 김정일이가 잘 때 그 베개 밑에다가 소형 권총 조그만 권총을 하나 깔고 자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고용이랑 그 의심이 많아가지고 딱 왔는데 고용이도 알 거 아니야. 김정일이가 바람둥이라는 건 뭐 왜 모르겠어. 알지. 근데 아는데 주변에 나보다 더 신임받는 여자가 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와서 지내는데 또 다른 여자 끌어들이면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와서 딱 부른데 김정일이 없을 때 딱 불러가지고 야 칫솔이 안 보던 칫솔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또 보나. 떠보는 거지. 근데 고영이가 아주 그 떠보는데 능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거기는 고영이의 다른 여자가 데려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나름대로 룰이 있네요, 김정일도. 그러니까 별장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지어놓고 그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지. 아버지 별장 1대1 하다가 나중에는 1대3이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 지어주고 자기 건 3개 짓는 거야.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아버지 힘 빠지면 아버지 별장을 뺏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이런. 나중에는 별장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막 공개했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가령 창성별장이다 하면 원래 창성별장은 김일성이 가서 찜해 넣어서 건설한 건데 나중에 그 90년대 초반에는 김정일이가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죽기 전에 김일성 94년 죽기 전에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별장이 묘양산 별장밖에 없었대. 그래서 거기 가서 죽었다. 거기 가서 죽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전국에 있는 별장 뭐 20, 30개 다 지가 가지고 욕심도 많다. 또 재밌는 얘기는 김정일이가 72년도에 김정남을 낳았단 말이지. 우리가 알지도 성예림하고. 못하는 진짜 야. 근데 성예림하고 그 어떤 관계냐면 성예림 같은 경우에 유부녀였어요 그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부녀인데 이경이라고 북한 작가동맹 위원장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맏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인데 어머머머머 유부녀 애도 있는 여자를 딸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맏아들의 며느리를 부인이고 들어갔고. 둘째가
이종혁이라고 북한의 아태평화위원 위원장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이종혁이하고 김정일이가 대학 친구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친구 집 놀러 간다니까 맨날 갔는데 얘 형수가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어머 어떡하냐.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을 뺏어오면 근데 어떡해. 그때는 대학 때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예술 지도 부분이 되니까 힘이 생긴 다음에 성혜림을 강제 이혼시키고 어머. 데려다가 김정남을 낳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김일성도 같은 해 몇 달 차이로 그 간호사 제갈 순복이라고 알려진 간호사하고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 진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진짜. 둘 다 낳았는데 낳은 게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빠들이 똑같네. 김일성의 아들은 이름이 김현인데 언젠가 유튜브에 했지만은 아 외자예요? 김현. 근데 김현은 장현이라고 바꾸고 오. 장성택이 호적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둘 다 그럼 장성택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또 부인이 김경이니까 김일성이 딸이니까 아버지가 낳은 걸 또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 결국 70년대 후반에 김일성이가 성혜림 버리고 바람 필 때 성혜림 소련에 보냈는데 네. 아들 당연히 김정남 같이 딸려 보내고 그때 장현도 같이 갔구나. 러시아에 보내서 장현하고 김정남이가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모스크바에서 같이 컸는데 장현을 2008년도에 죽였어요. 누가요? 김정일이가. 왜? 자기 배다른 동생 뻘이 되는데 살려 있으면 김일성이 쓰니까 사실 김정은보다는 후계 구도에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장현이 36살인가 70? 어머 어떻게 도망가고 71년 전에 36살에 죽었지. 죽고 김정남은 또 삼촌뻘이잖아. 김정남은 또 아니 삼촌이 아니죠. 형님이지. 근데 그건 또 김정은이가 죽이고 김정일이는 자기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김정은은 자기 배다른 형을 죽였다는 거죠. 아무튼 옷과 얘기하다가 쭉 그런 곁까지도 새나가는데 그래서 76년도에는 처음에 사회에서 뽑다가 김정일이가 그 80년대 6차 당대 계기로 해서는 거의 아버지 밀어내면서 실권자 되니까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서 진짜 정식으로 다 뽑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김일성이 귀를 다 막은 상태니까. 그래서 옥과의 연역은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장성택은 그 김정일한테 특각 지어주고 여자 이렇게 올려보내는 걸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뭐 이게 시간이 아니 기니까 저는 막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너무 궁금한 게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80년대 90년대 얘기는 다음 차례로. 알겠습니다. 저 좀 너무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